자, 그러면 저기 잠깐은 진도를 멈추고요. 입문 과정이니까 막 너무 빡빡하게 이거 꼭 책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질문 안 드리고 지금 세 번째 시간에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과연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라는 친구가 을이라는 사람한테 대리권도 안 줬는데요. 안 줬는데 병한테 가가지고 제가 갑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해서 대리 행위를 했고 1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나요? 제목. 예, 무권 대리. 그래서 우리는 여기 무권 대리는 개념 정도만 파악했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런 모요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모요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죠. 유동적 모요라고 했죠. 불확정적 모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 복습 어느 정도 하시고 그걸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 복습 안 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린다. 근데 지금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는 그 정도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무권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느냐, 이제 뭐 갑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뭐 추인 같은 거 말고요. 또 을은, 병은, 상대방 병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게 버릴 수 있냐면, 여러분이 한번 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해서 매매 계약은 체결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지금 와서 대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 재수없다. 그 부동산 사가지고는 내가 잘 될 일이 없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해버릴 수 있냐면, 여러분이 했던 이 승낙의 의사표시, 이것 자체를 발을 빼버릴 수 있습니다. 발을 빼버릴 수 있다. 그걸 뭐 한다고 하느냐, 철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거를 권리로 인정을 해줍니다.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죠. 그런데 우리 조문을 보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 즉 무권 대리행위를 할 때 만약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서도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면 철회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언제만 철회할 수 있냐면 몰랐을 때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알았다를 뭐라고 하느냐? 악의. 몰랐다를 선의. 어떤 도덕적 개념 평가 같은 건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단순히 알았으면 악의, 몰랐으면 선의. 그러니까 빨리 이런 용어도 익숙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병이 철회하려고 합니다. 철회. 그런데 소송에서 갑하고 병이 맞붙어 가지고요, 철회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다퉈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병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건 지금 여러분이 자동으로 답이 나오는 걸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법에. 자, 그래서 아까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지 법 조문집으로 가보십시오. 134조입니다. 제가 페이지 말씀을 안 해도 이제는 최대한 빨리빨리 거기를 찾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페이지는 673페이지입니다. 134조. 제목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상대방의 무슨 권?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때가 악이.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드려봅니다. 이거는 판례 사안입니다. 판례 사안. 그리고 올해 증명 책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철회가 다퉈졌던 판례 사안 자체가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적어져 있습니다. 적어져 있다. 그럼 다시요. 자, 여기 철회를 주장하는 병이 자신이 선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다투려는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되는가? 적극 요건입니까? 알았냐 몰랐냐가 지금 적극 요건입니까? 소극 요건입니까? 본문에 적어져 있습니까? 단서에 적어져 있습니까? 안 때에는 이란 말이 본문에 적어져 있습니까? 단서에 적어져 있습니까? 단서. 적극 요건입니까? 소극 요건입니까? 소극 요건. 그러니까 다투려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이 사람은 철회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철회하려는 사람이고 철회를 다투려는 사람은 누굽니까? 갑. 되셨죠? 예. 요거 판례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공식을 그대로 실제 사건에 적용한 겁니다. 적용한 거. 되셨죠? 근데 만약 법에가 선의가 적극 요건으로 적어져 규정이 되어 있다면, 즉 선의인 때는 철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병이 자신이 선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전에 법의 규정은 악의가 단서에 안때라고 해가지고 소금 요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만 철회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회를 다투려는 사람. 다투려는 사람은 지금 누굽니까? 갑. 되셨나요? 쉽나요? 어렵나요? 물어보는 제가 잘못인가요? 이제 앞으로 물어보면은요, 쉬워도 절대 쉽다고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어렵습니다. 무조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급적이면 어려워도요, 어렵다는 말을 입으로 안 내는 게 공부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어렵다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핑계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핑계거리가. 그래서 그걸로 막 도망갑니다. 이제 어렵다고 하면서.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한번 검증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담인데요. 아까 우리 여러분, 동시사망의 추정이라는 거 잠깐 이야기했었죠. 아까 이제 교통사고 이야기했는데, 이 경우 이럴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배 타고 여행을 갔다가 배가 전복이 돼가지고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시신은 예를 들면 잘 못 찾아가지고 바로 못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무인도에서 지금 이제 두 사람의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남편이 먼저 죽었으면 1,000억이죠. 그렇죠? 근데 아들이 먼저 죽었으면 그때는 600억. 그러면 동시 사망으로 추정이 될 때 우리가 이제 그 아내의 입장이라면은요, 이제 400억의 차이가 나는데 한 누군가에게 100억 정도 주고요, 동시에 사망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거 좀 증명해 주세요. 의뢰할 수도 있을까요? 그것만 되면, 반대 사실만 증명이 되면 400억 생기고 100억 줘도, 그때 우리는 어떤 식의 계약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현상 광고 계약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제 남편이 먼저 죽었다는 사실을 밝혀주시면 제가 100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면 100억 원이면 전직 FBI 출시라든지 CIA 출시라든지 아주 고도의 뭔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억이니까. 그래서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상 광고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 요물스러운 현상 광고야.
요물 계약이니까. 뭘 해야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한다? 그 남편이 먼저 죽었다는 사실. 요 증거를 우리한테 줘야죠. 그게 지정행위가 완료됐을 때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했으니까 우리는 우리만 채무를 부담하죠? 100억 줄 거. 100억 줄 거. 그러니까 그걸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편무계약. 그러나 그 전직 FBI 요원도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전 과정을 살펴보면 경제적 희생이 있었다? 자기 희생이 있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여러분들 혹시 저희 학원 밴드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저기 밴드 가입해 주십시오.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그냥 짧은 글이긴 하지만 현상광고 계약에 대해서 좀 말씀으로 조금 옮기기가 좀 애매한 부분, 내지는 말로는 옮겼지만 여러분들이 발로 좀 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문자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도 앞으로도 그런 부분의 설명을 제가 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기본서 하나를 좀 볼 건데, 지금 수업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씩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21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느냐? 책을 빨리 찾고 조문 빨리 찾고 하는 것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나중에 공부가 되면 될수록 빨리 찾아집니다. 210페이지요. 제일 위에는 아까 저희가 읽어봤던 186조 조문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87조가 나와 있습니다. 조문 박스 찾으셨죠? 조문 박스 위에 일단 제목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에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목, 큰 제목. 법률 뭐에 의한? 규정, 아니요.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그에 대비해서 1번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1층, 2층, 3층. 법률 행위는 몇 층에 산다? 2층. 2층에는 몇 명 산다? 2명. 누구랑 누구?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그 단어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가령 물권의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187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즉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되셨죠? 이제 앞으로 이거 읽을 때는 그냥 다 안 읽고 그냥 저는 상공판경 이렇게 할 겁니다. 앞자만 따가지고.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러면 판결로 인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이 법에 따르면 요하지 않는다. 확인되셨나요? 예. 그러면 등기가 필요 없는 판결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뭡니까? 있습니까?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걸 줄여서 이행을 명하는 판결. 더 줄여서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지금 책이 안 적어져 있습니다. 아까 했던 이거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행 판결은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했던 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행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요 판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하나를 적어두실 필요가 있냐면 판결 위에다가 이렇게 형성 판결.
그 판결이 형성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행 판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수도 없이. 그러면 형성 판결은 뭐냐? 나중에 우리 이야기하겠지만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 뭐 예를 들어서 X 토지가 있는데 여기를 갑, 을, 병 이 친구들이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런 지분에 의해서 물건을 소유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유. 그런데 공유자들은 언제든지요 공유관계를 해소를 해버리고 이 토지를 쪼개서 단독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 한다고 합니까? 공유물 분할. 그러면 공유물 쪼개려면 원칙은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공유자라고 하면은 우리끼리 모여서 협의하는 겁니다. 협의. 그걸 협의 분할. 그런데 협의라는 게 잘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소송 거는 겁니다. 소송에서는 분할을 뭐라고 하느냐? 재판상 분할. 협의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안 돼가지고 판사님이 알아서 쪼개주세요라고 지금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아까 이행 판결은요, 다시 갑을, 이행 판결은 갑은, 피고는 을한테 소유권 이전의 길을 이행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행을 명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지들이 안 돼서 왔으니까 법원에서 쪼개주는 겁니다. 갑은 너 여기 가죠. 을은 여기 가죠. 병은 여기 가죠. 땅. 이에 의해서 단독 소유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판결 자체에 의해서 이 소유권들이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판결 자체로 소유권이 만들어진다.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여기 등기가 필요 없는 판결은 무슨 판결을 말한다? 형성 판결을 말을 한다. 이행 판결은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이 187조에 적어져 있는 판결에 이행 판결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211페이지 우측에 쭉 내려가다 보면 판례라고 적어가지고 박스가 있습니다. 민법 187조 소정의 판결의 의미, 판결이라고 적어졌던 거. 민법 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판결을 뭐라고 한다? 네, 형성 판결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판결. 너무 길다. 줄여서 이런 판결을 뭐라고 한다?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판례입니다. 자, 이제 그 정도 보면 됐고요. 자, 나머지 시간은 저희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쭉 자료로 가면 됩니다.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부동산 되어 있고요. 뭐 우리 민법상 대표적인 거 당연히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1번 제목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별개의 물건. 토지, 건물은 별개의 물건이라는 겁니다. 일단 한번 읽어봅니다. 양가로 1번 별개의 물건. 을은 주택과 그 대지를 샀다. 주택은 민법에서 말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때 그 주택, 주거용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주거용 건물.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터가 되는 땅, 즉 대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된다. 뒤에는 참고.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건물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봐버립니다. 그런 나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를 별개의 물건으로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 두 개를
각각 별개의 물건으로 본다. 따라서 을은 두 개의 물건을 산 겁니다. 건물하고 땅하고. 자, 일단 넘겨두시고 부연 설명. 자, 여러분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음식점이라든지 커피 전문점을 합니다. 자, 2층입니다. 2층. 근데 너무 사업이 잘 됩니다.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여러분은 요 건물 임대차 해줬으니까 그냥 차임 따박따박 들어오고 하니까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요, 을이요, 여러분한테 말도 안 하고 한 층을 증축해버린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러면 이 증축 부분은 누구 건가? 갑 건가, 을 건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걸 처리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부합이라고 합니다. 부합. 부합은 부착, 합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건이 부착, 합체돼가지고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려고 해도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 버리면 소유권을 한쪽으로 몰아버립니다. 소유권 한쪽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걸 뭐 한다고 하고요? 부합. 부합이 인정이 돼버리면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갑소유입니다. 갑소유.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포인트는 나중에 다 공부하겠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가 증축해버렸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증축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부합이 돼버립니다. 부합이 된다는 말은 기존 건물의 일부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또는 구성 부분이 되어버린다는 거. 부합. 이 용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책에는 없지만.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던 질문 중에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O인가 X인가?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X죠. 왜? 방금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물건이다. 완전 별개의 물건이다. 건물이 토지에 부합한다는 말이 만약에 맞는 표현이라면 건물이 토지의 일부, 구성 부분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별개의 물건이란 말이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늘 좀 이따 OX 보고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구나. 별개의 물건이란 말이 그런 말이구나. 부합하지 않는다. 자, 그럴 때 한 가지. 여기서 지금 방금 건물은 무조건 신축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무조건이란 말이 뭔가는 제가 설명드릴 것이고, 무조건 신축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설명을 드릴 것이고, 신축자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네, 원시 취득. 그래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이라는 법적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죄송한데 아까는 건물끼리 건물 증축이었고 지금은 토지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토지에 을이라는 애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이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무단으로 했다. 안 한다.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말은 두 가지. 허락 없이. 아까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토지라는 건물은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갑의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어도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신축자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 하나는 등기 없이도, 가령 보존 등기 안 하고 등기가 안 갖춰져 있어도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 시험에서. 무조건의 의미 두 가지. 무조건. 그러면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농작물은 건물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여러분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조건 농작물을 심었다라는 겁니다.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별개의 물건이니까. 그럴 때 이 농작물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여기는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무단으로 건물 지었을 때 을이 소유자라고 했죠. 건물 소유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갑은요 이 건물 철거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토지 이용권이 없으면 건물은 존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느냐 이게 말한 게 아니라 누가 소유자냐. 신축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을한테 또 뭐 할 수도 있냐면요. 너 내 땅 사용했잖아. 돈 내놔.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거 청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누가 소유자냐. 신축자가 소유자다. 그 말은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말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페이지에 보시면 법률 문제. 건물은 토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데 건물을 토지와는 독립한, 다시요. 건물을 토지와는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는 방가로 1번 무단 건축의 경우. 예를 들면 남이 소유하는 땅 위에 집을 지은 경우에도 그 집의 소유권은 집을 지은 사람이 가지게 되고 이는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이다. 이는 그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었든 얻지 않았든 마찬가지이다.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건물의 존립을 유지를 하려면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철거당하게 됩니다. 철거하라고 하면. 자,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작물도 법적 취급이 유사하다. 유사하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가로 2번에 법정 지상권의 문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상권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잠깐 여기 279조에 가보시면 밑에 바로 밑에 조문 박스 있죠? 아니요. 279조 9조. 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맞다. 저기 처음에 초반에 영어 정의를 우리끼리 약속을 하나 해야 되는데 제가 페이지를 이야기할 때는 몇 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은 제가 279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는 제가 좀 강하게 발음하다 보면 막 하다 보면 쪽쪽거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건 다 조문 숫자고 조문 숫자. 책 페이지를 말할 때는 279페이지라고 하고 279조 하면 들릴 때는 뭐 쪽인지 쫀지 다 조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밑에, 아니요.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책 바로 밑에. 바로 책 밑에. 279조 적어져 있죠. 예.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의 첫 출발 조문입니다. 가볍게 읽어봅니다. 지상권자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니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되셨나요? 그런데 366조에서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정 지상권. 법정은 뭐의 줄임말이다? 법률 규정. 내용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목만.
그러면 이 제목에 따르면 지상권 설정에 관한 합의 같은 건 지금 있는 상황이다, 없는 상황이다? 제목을 보면 당사자들의 합의는 지금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없는 상황인 거. 그러면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느냐? 갑이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이렇게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은 완전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니까 갑은 필요하다면 토지만 가지고 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음, 건물만 가지고 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토지와 건물을 다 가지고 가서 돈이 더 필요할 때 다 가지고 가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이제 여기 건물에다가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이요, 변제를 못합니다. 변제를 못하면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경매를 붙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저당권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당권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붙여져가지고 을이라는 친구가 요 건물을 낙찰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표현은 낙찰자, 경락인. 그런데 현재 민사집행법상 이 사람의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매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들 책자를 보게 되면 또 옛날 판례들 낙찰자라는 표현도 있고 경락인이라는 표현도 있고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 똑같은 표현. 그런데 을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을 했지만 두 개는 별개의 물건이니까 지금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경매가 쭉 진행되는 과정에 을하고 갑은 여러분 만날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쭉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을이랑 애가 매각대금 딱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한다. 지금 둘이 합의된 바가 없는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갑이랑 애가 야, 내가 너한테 내 토지 사용 허락도 안 했는데 너 건물 소유하고 있어? 철거해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죠. 왜냐하면 만약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이거 건물 낙찰 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되냐? 법정 지상권. 둘이 합의할 기회도 없었는데 요건이 갖춰져 버리면 법이 토지 이용권인 지상권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 조문은 그냥 한번 읽어만 봅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냥. 당사자는 합의한 바 없는데 법에 의해서 간주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아까 본다 나오면 그냥 그대로 끝난다고 그랬죠. 본다. 이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하느냐? 다 토지 건물이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만, 이 366조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물건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조문이죠. 경매로 달라졌다. 경매로 달라졌다. 이거를 법정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바로 위에 방과로 2번 한번 봐보십시오. 방과로 2번 아직 안 읽었습니다. 법정 지상권의 문제. 건물 소유자가 대지 소유자와의 사이에 대지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문제가 없지만 건물과 대지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면서 그와 같은 계약의 체결을 교섭할 기회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로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거 건물만 경매에 붙여진 경우 서로 만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만약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대표적으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366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러한 지상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법정 지상권. 그리고 참고로 법정 지상권 수험생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거고 일단은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법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본다라고 표현을 해놨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유를 들어가기는 오늘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점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